자, 반갑습니다. 이번 TCC는 이제 공부법 1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쌤이 현장에서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얘네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 기출공부 어떻게 해요? 개념 공부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근데 수학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근데 얘들아, 공부를 원래 타고난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면 내가 소위 말해서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힘들어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공부라면 세상에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운동이나 악기나 이런 예체능 쪽이 상당히 많이 힘든 이유도 이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 구멍도 작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꼭 1등, 2등을 해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 두각이 좀 보이죠. 그래서 조금 미술하는 친구들이나 음악이나 운동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되게 힘겹게 열심히 해내고 있는 이유가 공부가 제일 편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3월 학평을 좀 봤을 건데 보고 나서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뭐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1등급도 있을 거고 뭐 5등급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쌤이 그때도 TCC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 남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잡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 나는 3점짜리 기출을 열심히 잘했어요 라고 하면 내가 3월 학평을 봤을 때 3점짜리를 잘 맞췄으면 점수가 조금 예쁘지 않더라도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있어야 사람은 지치지 않고 노력을 계속 하거든. 근데 나는 3점짜리를 잘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자꾸 저기 92점, 88점, 1등급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 내가 거기를 도달할 때까지 난 절대로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지치기 마련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너네도 그래야 돼. 자꾸 남과 비교하잖아? 그럼 내가 잘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근데 분명히 나도 잘하는 게 있거든? 근데 자꾸 다른 사람과 나보다 먼저 한 사람, 나보다 먼저 시작해서 앞서간 사람과 비교하면 그 사람이 해낸 노력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도 시기를 거쳐가면서 해낸 노력들이 있는데 나는 그 노력을 어떻게 보면 내가 무시하는 거죠. 나는 뒤늦게 시작했는데 자꾸 앞서가는 사람하고 먼저 시작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꼴랑 1년 해놓고 그 사람은 5년, 10년 이렇게 했는데 동등성산에서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 또한 욕심이고요. 그리고 그것 또한 나를 갉아먹는 짓이고요. 내 노력을 지금 내 수준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도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혹시나 1, 2학년 때 잘 안 했어. 막 마음에 방황을 했어. 근데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얘들아, 그 정도까지를 충분히 칭찬하세요. 왜냐면 그만큼 해서 얻어냈잖아. 그러면 내가 4점짜리 공부할 때도 또 그만큼 나는 얻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니까 알겠지? 자꾸 비교하지 말고 본인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만 욕심을 내고요. 그리고 더 노력해야지라는 마음 플러스 이만큼 노력한 거 너무 잘했다. 칭찬. 알겠죠? 그래서 3월 학평은 본인의 겨울을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쌤이 괜찮아. 늦지 않았어. 라고 했던 거야.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쌤이 이번 TCC에서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확하게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한 공부 방법 첫 번째 1탄입니다. 이거는 개념편이에요.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지극히 일반적인 내가 타고난 재능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 어른들도 그런 말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애들아 열을 알려주면 6개를 아는 거야. 4개는 까먹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살아나가려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거는 축복이 아니야.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억에서 일부는 지워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킥 하는 거 계속 생각나 봐. 애들아 어떻게 살아요? 미쳐버려요. 너무 쪽팔려서 죽어버리고 싶을걸?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당연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아주 일반적인 우리들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개념을 확 잡을 수 있을까?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부하는 정말 그냥 방법적인 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사멸학평을 봤으니까 본인이 틀린 거 좀 이렇게 보시고 나 이런 거 잘했다. 아, 이제부터 이런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급할 거 없다고 했어요. 원앤원을 수강한 친구들이면 기본 개념을 공부한 거니까 3점짜리 잘 공부한 거니까 이제부터 4점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은 이제 원픽에 대해서 수능 실전 개념이죠. 어떻게 공부할지를 쌤이 차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단계 개념 공부법입니다. 개념 공부를 할 때 쌤이 강의 촬영하면서 인강에서 계속 뭐 원픽하거나 막 기출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개념 공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말들을 정리할 겁니다. 자, 4단계에 따라서 개념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로 그냥 이거 써서 원픽 교재 앞에다가 다 붙여. 아니 본인 문제집 뭐다 다 붙여. 붙여놓고 다이어리에다 붙여. 스터디 플래너에다 붙여놓고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이걸 먼저 읽고 들어가. 읽고 들어가면 아 이런 순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가 있죠. 다만 얘들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짧게 공부하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즘에 막 캄보디아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그러잖아. 왜 그러는 줄 알아?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렇게 현혹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손쉽게 돈 벌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다들 보통 간절한 사람들한테 가요. 우리 20대 이제 막 취업을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서 조금 모진 일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다. 아유, 얘들아 없어. 이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없어요. 그게 있으면 얘들아 있으면 소위 말해서 내가 우리 현강에서 맨날 그러는데 내가 저기 이재용 아저씨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을까? 없어. 그 얼마 전에 그 대치동 쌤이 있는 그 곳에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죠. 남고 휘땡땡고라고 그 이부진 회장님인가 사장님이죠. 그 아드님이 다니신 곳이잖아. 그 학생이 이제 쌤이 이제 출근을 열심히 했던 학원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그 설명회 한 거를 잘 뜯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거기에 그 말해주는 내용 중에 전체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 있죠. 거기서 말하는 원리는 딱 하나야. 3글자, 열심히. 방법은 달라. 근데 다 열심이야. 그 열심히가 없는 게 있어? 없어, 얘들아. 그 자기 개발서 다 보면 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서 방법론적인 건 여러 가지지만 다 공통되게 말하는 건 열심히 했다야. 그래서 그분도 잘 봐. 학생이지만 뭐 했지? 매 시험마다 2,000문제를 풀었대. 1년에 2,000문제가 아니야. 중간고사 2,000문제, 기말고사 2,000문제, 기본적으로 2,000문제. 얘들아 2,000문제를 풀려면요. 내가 하루에 30개씩 꼬박꼬박 매달을 풀어도 900개예요. 그치? 그거를 중간기말 봐봐 너네. 중간고사 보고 나면 바로 기말고사 아니야? 3, 4, 5, 6, 7초까지가 중간기말이거든? 그럼 2달 반이잖아. 그럼 아무리 못해도 매일매일 30개씩은 꾸준히 푼 거야. 그지? 꾸준히 푼데 그것만 푼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리고 난이도 깊은 거는 많이 고민하면서 풀었다. 결국은 뭐지? 그냥 많이 공부했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핸드폰도 뭐 3년 동안 안 봤다며. 그치? 열심히 했다야. 그러니까 공부는 얘들아 쉽게 성적 올려줄게. 조금만 해도 성적 올릴 수 있어. 이것만 해도 돼.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알겠지? 이게 좀 힘들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돼. 이 마인드를 갖고 가야 나중에도 얘들아 사기 안 당해요. 알겠지? 이거 봐봐. 4단계인데 우리가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지? 그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예습 복습이 중요하다 그러시죠? 그런데 니네들이 예습 복습을 안 해. 그래서 문제야. 뭐만 해? 듣기만 해. 어른들이 그러시잖아. 예습과 복습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예습해야 된다. 복습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은 바빠요. 할 게 많아서. 그치 옛날 어른들보다 할 게 많아요. 공부할 게 많고요. 나 때보다도 공부의 난이도가 깊어요. 과탐 너무 어렵죠. 난 수학보다 과탐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건 과학이 더 어려워. 30분 동안 20개 풀어야 되잖아.
수학은 100분 동안에 30개잖아. 그치? 근데 뭐 앞에 거는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을 다 해가면서 하려니까 마음이 급한 거는 알겠어. 근데 섣불리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냥 거북이처럼 가세요. 그래서 예습복습, 어른들이 하는 말씀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너 잘못되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아. 너 잘되라고 그런 말 하는 거야. 근데 예습복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지? 그냥 예습복습해. 이건 잔소리가 되고요. 예습복습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예습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부는 정확하게 학습이에요. 내가 한문은 못해. 내가 한문 진짜 싫어하거든. 공부는 학습인데 얘들아, 이 학이 배울 학이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내가 배우지 않은 걸 깊게 연구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야. 너네는 연구자가 아니고요. 교수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죠? 너네는 배우는 학생이에요. 학생이잖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전달하는 걸 그걸 습득하는 게 너네들이 하는 역할이지 너네가 뭔가를 연구해서 끄집어내서 이론화시키고 하는 게 너네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럴 거면 학생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 거고요. 학습이라고 안 했겠죠. 그치? 학교라고 안 했을 겁니다. 학교도 배우는 곳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이건 배우는 거야. 배우고 뭐 하는 거냐면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습이라고 해요. 스스로 익힌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내가 내 스스로 내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하는 겁니다. 배운 걸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 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잘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익히는 과정을 복습이라고 해요. 그죠? 복습이에요. 반복하다, 복습하다 라고 해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익히는 과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공부법이라는 건 잘 배우고 잘 익히는 과정을 정리해 준 건데 첫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예습이에요. 미리 하는 거죠. 근데 예습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잘 정리해 놓은 걸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예습에는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죠. 뭐냐면 수학이 왜 새로 배울 때 어렵냐면 내가 모르는 낯선 거거든. 근데 사람은요. 낯선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처음 본 사람과 가까이 살을 맞댈 수가 없는 거야.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엄마랑 맞대는 거 불편해? 불편할 수 있어. 근데 불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면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갈 수 있죠. 이게 사람과 사람의 거리거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도 그래. 아이들도 내가 모르는 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신 거, 쓴 거 100개 돼 있어. 왜냐면 위험한 거니까.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모르는 거는 선뜻 못 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활짝 웃지 못하는 거고 낯가리는 거고 그거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도 있잖아. 언제 어렵냐면 처음 배울 때. 왜냐면 뭔 내용인지 몰라.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 번 쉬운 난이도부터 반복을 차차 하면서 나한테 낯가림을 없애는 과정이 공부거든. 예습은 딱 그 정도만 하는 거야. 내가 갑자기 사참수 락 나오면 와씨 배고 졸라 많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딱 보고 강의명을 봐. 요거 할 거야? 테마 몇 번 할 거야? 그럼 그냥 훑어봐. 이거는 예습은 깊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훑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강의다면 난 한 3분이면 될 것 같아. 3분. 빠르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을 넘겨봐. 앉아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 학교에서 학교 수업 진짜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왜 학교 수업을 안 듣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거든. 그거를 너네 50분 내에 수업을 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그 50분 동안에 전달해 주시잖아. 그러면 쉬는 시간 전에 교과서 한번 쑥 봐. 그 교과서 진짜 중요해, 얘들아. 교과서가 제일 정확해요. 교과서를 한번 쑥 읽어봐. 읽어봐.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돼. 읽어봐. 10분이면 충족하다고. 화장실 갔다 와서 5분이면 돼. 5분 낭을 5분, 3분에서 5분 정도로 봐. 강의도 똑같아. 인강도 딱 보고 테마 8이야? 테마 9야? 4차 함수야? 그러면 그냥 한번 쭉 봐봐. 이런 내용 있어? 뭐야? 비율관계 이런 게 있었어? 뭐야? 여기선 이런 거 다뤄? 끝. 오케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게 끝. 그 정도가 예습이야. 예습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쳐.
힘들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 그치? 국어야? 한국말이야? 야, 국어는 한국말인데도 어렵잖아. 수학은 한국말도 아니잖아. 수학은 진짜로 얘들아 모르잖아. 못 읽어요. 수학 전공 안 하잖아. 기호 못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냥 읽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제발 얘들아 2배속 좀 하지 마. 2배속. 아니 나는 아니 이제 우리 아가들은 배속을 하다가 무슨 놀러와 이런 건 왜 배속으로 듣는 거야?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지나가다 강의실을 이렇게 딱 봤는데 한 명이 아니 분명히 그냥 유재석 아저씨가 나오는데 너무 빠른 거야. 너 뭐 봐? 그랬더니 뭘 본대? 근데 왜 이렇게 빨라? 2배속으로 본대. 왜? 근데 요점만 본대. 아니 놀러와 이러다 요점이 뭐야? 뭘 보자는 거야? 2배속으로 보지 마. 알겠죠? 나는 한 1.3배속에서 1.4배속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천천히 되면 지겨워요. 지겨워서 1.3, 1.4 이게 맥시멈인 것 같은데 나도 안 들리던데.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강의를 한꺼번에 3개, 4개, 5개를 들어봐야 머릿속에 안 남아요. 1개 정도. 해봤자 2개 정도. 그래도 나는 많은 것 같은데 1개에서 2개 정도만 들으세요. 강의를 듣는 거야. 쭉쭉 들어. 근데 쭉 들으면서 뭐 하면서 들어야 돼? 쌤이 필기해 이런 내용 있을 거야. 쌤이 이제 원픽 강의를 찍을 때 근데 원픽이나 원앤원이나 개념 교재는 항상 쌤이 지키는 게 있는데 교재의 순서랑 강의의 순서가 같아요. 그래서 판서의 순서도 동일합니다. 완전 동일해요. 아예 일치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아예 쓸 때 이렇게 써. 교재를 아예 쓸 때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명해야지를 생각하고 교재 써. 그래서 교재 순서랑 강의 순서가 똑같아. 그래서 얘가 완전히 일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교재 펴놓으면 똑같아. 한 장 넘기면서 보면. 알겠죠? 쌤이 판 썼을 때 번호도 똑같이 써요. 완전히 똑같이 써.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 해야 돼? 교재 순서랑 다 맞춰져 있으니까 복습하기 딱 좋아.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책을 펴놓으시고 강의를 듣는 내용이 책에 있어. 그거를 천천히 매칭하면서 듣는 거야. 쌤이 현강에서 손해설을 다 주는 이유도 이거야. 손해설도 지금 나 75페이지 설명할 거야. 75페이지 펴. 그리고 설명하고요. 자, 손해설 다 주는 이유는 쓰지 마. 내가 설명하는 거랑 매칭해. 근데 그 말이 필요해. 내가 설명하는 말이 필요할 때 그 말 정도만 뭐 하는 거야? 휘갈겨 쓰는 거야. 천천히 못 쓰지. 수업을 하고 있잖아. 막 휘갈겨 써. 오케이? 너네도 휘갈겨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설명을 했어. 이거 필기해 라고 하면 쓰시고 인강의 장점은 멈추고 써도 되잖아. 멈추고 쓰고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이 이런 말의 설명을 해. 그럼 뭐 해? 잠깐 멈추고 그 내용을 추가적인 말을 써. 쌤이 설명하는 설명을 써. 알겠지? 그게 이제 강의 듣기야. 그렇게 한번 쭉 들어.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교재를 정독하는 건데 친구들이 눈으로만 공부해. 얘들아, 공부는 눈과 귀와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손을 안 쓰면 안 남아요. 그래서 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예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예습하고 강의를 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복습입니다. 진짜 중요하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여기다가 시간 할애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교재를 정독해 다시 펴서 내가 만약에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를 들었어. 그럼 205페이지, 208페이지까지 내가 뭐 이렇게 필기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요. 쭉 읽는 거야. 한번 쭉 읽어. 쭉 읽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쭉 한번 읽어. 아, 이런 내용을 배웠지. 예습과 같은 거야. 쭉 한번 훑어서 읽어. 근데 그걸 정독하면서 얘랑은 달라. 정독하면서 읽은 다음에 휘갈겨 쓰면서 복습하는 거여서 어떻게 하냐면 쌤도 수업 준비할 때 항상 A4 용지를 가로로 피거든. 왜? 판서가 가로니까 가로로 펴놓고 나서 판서 할 내용을 쭉 써요. 근데 여기 올라올 때는 안 들고 오지. 왜냐면 그거 머릿속에 있어야죠. 여기 쓰면 내가 이거 보면서 쓸 건 아니잖아. 그치? 이거 보면서 쓸 건 아니야. 이미 수업 오기 전에 한번 판서를 다요. 쌤이 그래서 거의 NG가 없어요. 왜냐면 안에서 NG를 낸다는 건 내가 이게 머릿속에 없는 거거든. 쌤이 거의 원테이크로 NG를 안 내는데 그 이유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집에서 다 써봐.
근데 그게 교재 순서잖아. 그래서 여기는 교재만 들고 오는 거야. 왜냐면 교재 순서대로 맞춰주려고. 그게 안 맞으면 복습할 때 힘드니까. 손으로 쓴 건 안 줘요. 때로는 현장에서 쌤 복습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쌤 그럼 쌤 판서 줄게 이러거든. 판서 내가 수업 준비한 세팅이 있어. 그대로. 그걸 머릿속에 들고 오는 거라서 우리 친구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교재를 정독을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A4용지 펴. 이쁘게 쓸 거 없어. A4용지를 피고 교재 있잖아. 이게 교재야. 교재가 있고 나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상당히 구체적이네. TMI네. 교재잖아. 펴놓고 나서 A4용지, 이거 백지야 백지. 백지를 피고 그냥 여기다가 우리 문제 막 풀 때 있지.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을 3차 이거 2대1이었어. 증명 어떻게 썼지? 증명 써보는 거야. 4차에 대해서만 이거 1대1이었어. 그리고 4차 함수 그래프 막 해가지고 쌤이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거를 백지에다 피고 그냥 휘갈겼어. 오케이? 그러면서 머릿속에 인지하는 거야. 예쁘게 쓸 필요 없어. 그게 복습 1차야. 복습은 2번 정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쌤 바로 해요? 좀 지나고 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영상을 켜세요. 다시 듣는 게 아니라 판서 한 번 끝날 때까지 멈춰. 그리고 나서 판서를 따라 쓰는 거야. 판서가 가장 좋은 요약본이에요. 왜? 내가 교재 썼잖아. 그거를 내가 다 읽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거 설명해야지 세팅해서 들어온 게 판서거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판서를 따라 쓰시면 돼요. 판서를 그대로 따라 쓰면 그게 내 노트야. 노트 하나 정해서 그냥 A4용지에 써도 되고요. 노트에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내가 나의 노트에다가 뭐 하세요? 판서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 쓰세요. 그럼 뭐가 돼? 요약 정리가 돼요. 이게 바로 요약 정리야. 그래서 한 번은 정독 휘갈겨 쓰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복습, 이게 1차. 판서 따라 쓰면서 요약 정리, 이게 복습 2차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알겠지? 그럼 이거를 그대로 냅두잖아. 그게 내 뭐가 돼요? 내 전체 노트가 됩니다. 그게 개념 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 노트 한다고 막 혼자서 책 막 뒤져가면서 뭐 책 쓸 거야? 선생님 할 거야? 아니잖아. 이게 내 노트가 되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한 권의 나의 요약 노트, 요점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은 최대한 판서를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쌤도 그래요. 예전 강의 어떻게 하는지 알아? 기억 안 나잖아. 판서 봐요, 판서. 내가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했지?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쌤 방에 가면은 방 한쪽에 A4용지 이만큼 쌓여있거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쌤 판서 준비한 거. 그거 아직도 그냥 다 그대로 갖다 놔요. 왜냐면 나도 그걸 보고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썼지? 이것 좀 보완하고 이것 좀 빼고 이것 좀 넣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라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하면 복습이 끝나고 개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쌤이 뭐 내용을 갖고 온 건 아니고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라서 이런 방법을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습, 강의 듣고 복습 2차. 이게 예습과 복습을 하는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학평 끝난 친구들 문제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괜찮아. 앞에부터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한 중간 정도 왔어. 그러면 괜찮아. 그거부터 해. 앞에부터 다시 안 돌아가도 됩니다.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3차까지 공부했다. 뭐 예를 들어서 4차부터는 이대로 따라가 보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개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쌤은 개념 공부 방법 갖고 왔고요. 다음 공부법 2탄은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평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붙여놔. 책마다 붙여놔. 알겠지? 자, 그러면 쌤은 여기서 이만 사라지고 다음 TCC에서 또 다른 공부 방법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